안녕 형들! 오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한 레슬러에 대한 이야기야. 출중한 외모와 실력을 겸비하였음에도 좀채 빛을 보지 못하며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던 이 레슬러는 누굴까? 바로 레슬링계의 불상왕 크리스찬이란 형님이야. 우리가 레슬링에 열광하며 흠뻑 빠지는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레슬러를 응원하며 내 경기를 멋지게 이기고 더더군다나 챔피언에 오르며 선수와 함께 그 순간의 희열을 만끽하여 기뻐하는 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러나 갖은 야수들이 들끓는 레슬링 세계에서 챔피언 자리를 탈환하거나 그것을 오랜 동안 지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자신이 열심히 응원한 선수가 빛을 보지 못하여 쓸쓸히 링위를 떠나는 모습처럼 슬픈 일 또한 없었으니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팬들도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아쉬움에 슬퍼하기도 하였지. 이처럼 엄청난 실력과 두터운 팬층,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선수로서의 매력을 지녔음에도 좀채 레슬링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답답한 행보를 보여 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던 한 선수가 있었으니 오늘 소개시켜줄 크리스찬이란 형님이 바로 그 레슬러였어. 경쾌한 전자 오르간 소리와 함께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면 긴 기럭지를 자랑하며 늠름하게 걸어나오는 모습으로 별 특색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모든 동료들이 그의 탄탄한 레슬링 기본기를 칭찬했을 정도로 그 누가 붙여놔도 중박 이상의 경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레슬러로서 부족함이 없었던 크리스찬 형님의 대표적인 기술을 한번 알아보자고. 크리스찬 형님의 대표적인 기술인 킬 스위치란 기술이야. 상대팔을 잡고 뒤로 돌려 그대로 뒤로 누워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는 기술로 좀채 다른 기술에 비해 엄청난 개성을 지닌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전 예비 동작의 화려한 모습 동시에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떨어지는 박력 있는 장면으로 이 기술을 보는 팬들은 크리스찬 형님에게 모두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 이 형님이 자주 사용하던 인버티드 DDT 또한 엄청난 임팩트를 자랑하였고 TLC 매치에서는 어김없이 사다리 위에서 사용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으며 그가 에디 기레로 사후 사용하게 된 프로그 스플래시나 절친 에지의 은퇴 이후 계승받은 스피어 또한 그의 큰 기력지를 이용한 화려한 모습으로 화끈한 장면을 연출하는데 일조를 했던 기술들이기도 하였어. 어떠한 역할이든 척척 해내는 연기력 또한 출중하였고 팬들을 매료시키는 마이크업 또한 어느 레슬러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WWE 내 자신의 전용 토크쇼인 핍쇼가 있었을 정도였으니 이렇듯 레슬러들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두루 갖추어 두터운 팬층을 가지게 되었으나 매번 중요한 순간에 타이틀을 빼앗기는 모습으로 불쌍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가지며 우리에게 아직까지 여운이 남는 레슬러의 모습으로 추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지. 본명이 윌리엄 제이슨인 크리스찬 형님은 1973년 11월 3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치너에서 태어났어. 오랜 친구이자 대학 동기였던 희대의 레슬러 에지와 함께 1995년 프로레슬링에 같이 입문하여 1998년에는 에지의 친동생이라는 설정으로 WWF에 데뷔해 저지먼트 데이에서 타카 미치노쿠를 꺾고 WWF 라이트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되며 레슬러로서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되었지. 이후 절친이었던 에지와 함께 ENC 태그팀을 만들어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때 하디보이즈, 더들리보이즈와 함께 WWF 태그팀 황금기라 말할 수 있는 2000년과 2001년 태그팀 디비전의 인기를 10분 끌어올리는 주역으로 활약하며 WWF 내에 그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질 수 있었어. 2001년에는 WCW, ECW 연합팀이 WWE를 침공한다는 인베이전 스토리에 합류하여 활동하다 절친 에지를 배신하며 이때부터 싱글 레슬러로서의 악역을 맡으며 커리어를 점차 쌓아가기 시작하였고 이때 희대의 레슬러 DDP와 엮이며 서로 신경전을 벌였으나 레슬매니아 18에서 그에 비해서 유럽편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여 링 위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였어. 이후 스맥다운으로 이적하여 랜스 스톰 테스트와 함께 언 어메리칸즈라는 스테이블을 결성하여 월드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때 언더테이커, 헐크 호건, 레이 미스테리오, 슈퍼신인 랜디 오튼 등 걸출한 스타들과 대적을 하며 레슬링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였으며 이후 크리스 제리코
제리코와 태그팀을 결성하여 이때 장발이었던 머리를 짧게 자름으로 팬들은 이 모습에 더욱 매료되어 크리스찬 형님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게 되었지. 이후 2003년 저지먼트 데이 때는 부커티를 꺾으며 WWE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을 석권하였으며 이때 또한 기적적으로 크리스 제리코랑 스토리를 이어가 결국에는 트리시와의 상관관계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팀이 해체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2004년에는 캡틴 카리스마라는 기믹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이때의 스타일리시한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스맥다운 챔피언십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에 아깝게 JBL에게 탈락하는 등 굵직굵직한 시합에서는 딱히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고, 상대 선수들을 부각시키는 모습으로 좀체 빛을 보지 못하였으니 팬들의 답답함을 뒤로하고 이윽고 2005년에는 계약 만료로 WWE를 떠나게 되었어. 이후 TNA로 이적하여 크리스찬 케이지란 닉네임으로 데뷔하여 제프 제럿을 꺾으며 TNA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룩한 크리스찬 형님은 그나마 WWE에서 못다 이룬 꿈을 그곳으로 위안을 삼으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006년에는 터닝 포인트에서 이때의 스타 어비스, 스팅과 3주간 경기를 가져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다시 등극하는 등 TNA에서의 그의 활약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지. 이후 이런 당찬 모습으로 AJ 스타일스, 스카 스타이너, 어비스 등과 크리스찬 콜리션이라는 스테이블을 결성하여 커트 앵글 세력과 맞서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이때 또한 라이노, AJ 스타일스, 제프 제럿, 사모아조 등 TNA를 대표하는 사나이들과 격돌을 하며 엄청난 활약을 보인 끝에 스팅, 한국계 여성 레슬러 게일 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TNA의 인기를 끌어올린 대표적인 레슬러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어. 2008년 다시 만난 부커티와의 각축을 끝으로 TNA의 위상을 한껏 올린 국룰을 지하받으며 팬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WWE로 다시 이적을 하게 되었고, WWE의 또 다른 브랜드 ECW로 다시 컴백하여 2009년 백래시에서는 잭 스웨거를 꺾고 ECW 챔피언 자리에 오르며 앞으로 그가 이끌어갈 화려한 커리어에 신호탄을 멋지게 쏘아 올렸고, 이후 쉘턴 벤자민, 윌리엄 리갈 등 걸출한 스타들과의 경기를 치르며 역시나 그의 경기력과 실력이 빛을 발하며 ECW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베테랑 레슬러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주게 되었지. 이후 안타깝게도 시청률이 점점 저조해져 ECW는 그렇게 레슬링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 로우로 이적하여 2010년 레슬매니아 26에서 머니 인 더 뱅크에 참여하는 등 맹활약을 보였으나 그의 커리어에 더해진 특별한 결과물을 점체 내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2010년 흉운이 찢어지는 부상이 더해지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으나 심기일전 재기에 온 힘을 기울여 4개월 만에 2011년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에 다시 복귀하는 등 레슬링에 대한 그의 애정과 열정은 점체 식을 줄 몰랐어. 자신의 절친인 에지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우승을 지켜보며 크게 기뻐하는 것도 잠시 에지는 고질적인 목 부상으로 은퇴를 선언하였고, 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 크리스찬 형님은 20인의 레슬러 중 최고의 한 명을 가리는 배틀로얄에 참가하여 기어코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이윽고 WWE 익스트림 룰즈에서 챔피언 델리오에게 챔피언 도전권을 행사한 끝에 월드 헤비웨이트 타이틀을 획득하며 데뷔 이래 17년 만에 처음으로 WWE의 정상에 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고생했던 나날들의 보상을 받는 듯 그렇게도 좋아하는 크리스찬 형님을 볼 수 있었고, 그의 팬들도 기뻐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이날은 크리스찬 형님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뜨거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지.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이틀 만에 랜디 오턴에게 패배해 타이틀을 내려놓으며 그를 사랑하는 팬들도 벙찐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했고, 오랜 기간 끝에 힘들게 얻은 챔피언에 비해 그토록 짧은 보유 기간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쓸쓸히 퇴장했던 크리스찬 형님이야. 이후 챔피언 랜디 오턴과 각축을 벌이며 2011년 머니 인 더 뱅크에서 챔피언 벨트를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하여 바야흐로 크리스찬 형님의 시대가 열리는가 싶었으나 또다시 이어진 썸머슬램에서 다시 도전해온 랜디 오턴에게 회심의 RKO를 맞으며 패배하며 벨트를 그대로 넘겨주는 모습으로 이 이후에는 점체 타이틀을 획득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지. 2012년에는 월드 챔피언의 꿈을 잠시 접고 코디 로즈에게 도전해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을 획득하였지만 이내 곧 미즈에게 패함으로 타이틀을 다시 내주게 되었고, 이후 부상으로 인해 잠시 공백기를 가지다 랜디 오턴, 라벤덴과 경기를 펼쳐 큰 활약 끝에 승리하며 다시 타이틀에 도전하였으나 알베르토 델리오에게 다시 패해 타이틀 획득에 연거푸 실패하는 동시에 이후 다시 랜디 오턴의 RKO를 잘못 맞아 뇌진탕으로 인한 부상으로 재활을 위한 공백기를 가지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
이후 다시 복귀한 크리스찬 형님은 2014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참가하였으나 데니얼 브라이언에게 런닝이를 맞으며 두 번째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고, 쉐이머스, 돌프 지글러, 알베르토 델리오와 인터콘티넨탈 넘버원 컨텐더를 가리는 경기에 힘들게 승리하였으나 다시 뇌진탕을 입으며 이후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며 그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지. 2015년 9월에는 노우의 에지와 함께 모습을 보여 그를 그리워하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2016년도에도 역시 절친 에지와 같이 나와 쉐이머스, 델리오, 루세프 팀을 멋지게 조롱하며 그들의 입담이 여전함을 과시하였으며, 2018년 25주년 특집 로우에 자신의 작기 중에 하나였던 핍쇼를 진행하며 왕년에 날렸던 그의 마이크웍 실력을 간만에 뽐내게 되었고, 2019년도에는 에지와 함께 출연하여 여러 영상의 감초 역할을 하며 링 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 이로써 레슬링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었던 크리스찬 형님은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WWE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2회, ECW 챔피언 2회, WWE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4회, 유러피언 챔피언 1회, 하드코어 챔피언 1회, 월드 태그팀 챔피언 9회, 라이트 헤비웨이트 챔피언 1회 등 엄청난 활약으로 그토록 획득하기 힘들다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불상왕이라는 닉네임이 무색할 정도의 활약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다 주었지. 위에서 말했다시피 태그팀으로 활약했던 팀원이자 후일 라이벌로 서로 대결을 벌였던 에지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절친으로 2011년에는 에지와 다시 뭉쳐 태그팀으로 활약하여 ENC의 향수를 팬들에게 불러일으켰고, 2012년 절친 에지의 가초스러운 은퇴 소식을 듣자 그 누구보다 아파하며 은퇴식을 진행함으로써 팬들과 함께 아쉬움을 달랬고, 명예의 전당에 직접 그를 헌액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익히 알 수가 있었어. WWE에서는 불상왕이라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선 정반대로 독일 모델 출신 데니스 하트만과 2001년 결혼하여 이쁜 마누라를 가진 남성 레슬러로 손안에 꼽힐 정도였으니 현재까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 형님이야. 2012년 TNA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 단체의 인기를 끌어올린 공로와 그의 활동을 치하하는 행사가 열렸고, 링 위에 올라 그의 뜨거운 연설 동안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연신 그의 이름을 불러대며 그가 아낌없이 팬들에게 주었던 레슬링의 즐거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 그와 두 번이나 링 위에 올라 뜨거운 각축을 벌였던 부커티는 크리스찬이 자신이 아는 선수들 중 가장 밝고 재미있는 선수였다고 회상하였고, 또한 그가 제일 저평가된 선수라 인터뷰를 할 정도로 그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어. 자신의 친구와 함께 돌연 레슬링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의외로 자신과 레슬링은 잘 맞는 모습이었기에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링 위에 올랐으며 각종 기술들을 탄탄히 연마하여 그 누구와도 대적해도 한치의 꿀림이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으니 어느덧 두터운 팬층을 가지게 된 선수로서 활약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지 못하며 점점 레슬링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되었지.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레슬링을 얘기할 때 절대 그를 빼놓지 않을 정도로 태그팀 시절부터 싱글 레슬러로 활약할 때까지 레슬링계에서의 굵직굵직한 행보는 불상왕이라는 단순한 수식어로 표현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팬들에게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런 모습을 팬들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슴속 깊이 영원한 챔피언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레슬러로 레슬링 세계에서 항상 큰 즐거움을 주었던 크리스찬 케이지 형님, 우리에게 레슬링의 참맛을 보여주었던 크리스찬 형님의 뜨거운 레슬링 인생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크리스찬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